부럽네요. 과학을 싫어하는 이과생이기도 하다. 엄청난 생기부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마냥 어려운 내용만 쫓아다녔었거든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있는 것 같아요. 야, 가능했다. 네, 가능했다.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진행했던 모의 면접 콘텐츠만큼이나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올해는 모의 면접 콘텐츠는 잠시 쉬어가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까지 합격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냈으니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이 수시 모집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 2명, 자연 계열 학생 6명,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 각각 2명씩으로 총 12명의 합격자들이 참여했으며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2024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입니다. 그간 석신우 소장님과 이수미 팀장 모두 메디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 메이저 리서치가 메디컬 입시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전공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기획했으니 본 콘텐츠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혹시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에 재학 중인 24학번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려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붙고 나서 혹시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나요? 그날이 증명사진 찍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6시에 발표가 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합격이 5시에 뜬다는 사실 4시 58분에 알게 돼서 길바닥에서 이제 핸드폰을 켜고 당연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고 눌렀는데 합격이 떠가지고 바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전화 드리고 막 울면서 선생님 저 됐어요 이러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격자의 정석 아닌가요? 증명사진은 잘 찍었어요? 울기 직전에 포즈로 찍었는데 다행히 여권 사진이라서 그냥 넣기로 했습니다. 최초 합격이 될 줄 아예 몰랐던 거예요? 네, 진짜 기대가 없었어서 그건 아예 몰랐습니다. 부럽네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말고도 뭐 합격을 한 대학교가 몇몇 있는데 시점이 어땠어요? 제일 먼저 합격한 대학이 어디예요? 학종으로 쓴 의대가 떨어지고 서울대 1차가 붙고 그리고 면접을 갔다가 건양대학교 1차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고대가 붙었습니다. 충원 합격을 좀 기다리면서는 심정이 어땠어요? 추가 합격 기다리는 건 성균관대 고대였는데 걔네는 이미 한의대가 붙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엄청 떨지는 않았고요. 네, 그랬습니다. 한의대가 붙었으면 그러면 제가 쓴 학과를 보니까 생명과학 쪽 학과를 되게 많이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사람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 몸 뭐 이런 거에 다 관심이 많아서 그걸 탐구하기에는 가장 생명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때부터 생명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적성이나 흥미를 찾은 게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비교과랑 생기부를 혹시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가장 집중했던 거는 이제 RNA를 이용해서 만드는 질병 설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1학년 때는 이제 RNA의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 학습을 하고 2학년 때는 조금 다양하게 RNA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3학년 때 이제 저만의 RNA 그 질병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이런 식으로 과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나만의 질병 관리 프로세스 혹시 조금 들어볼 수 있어요? 엄청 거창한 건 아닌데 이제 질병 관리하는 걸 예방, 진단, 치료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토론을 했었고 그래서 저만의 이렇게 3스텝이 나뉘어지니까 RNA를 예방해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진단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치료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RNA 치료법 중에 하나인 RNAI라고
RNA 간섭이라는 치료법인데 그거에 좀 많이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만의 이런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정리해냈었어요. 생명의료, 뭐 질병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많은데 그중에서 RNA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게 약간 운명처럼 좀 꽂힌 건데 우와.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DNA랑 RNA를 배우잖아요. DNA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흥미가 덜했는데 RNA를 딱 처음 접하고 신선한데? 하고 그때부터 확 호감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비교과가 되게 구체적이고 창의적인데 학생들이 비교과를 만들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후배들한테 관련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후배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늘 탐구 대주제를 설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과 위계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갈 탐구 대주제를 설정하고 이 내용과 흐름을 선생님들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잘 전달을 드리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주제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탐구 대주제 선정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잡은 대주제는 뭐였어요? RNA로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주제였습니다. 교과 위계상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호기심을 해결하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문 연구 분야 같은 뭔가 엄청나게 깊고 딥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른 채로 생기부에 적게 되면 그건 본인의 탐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탐구 주제를 찾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혹시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요? 관련된 기사나 영상을 엄청 많이 보긴 했었어요. 워낙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탐구 대주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주제에 맞는 주제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기사나 뭐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찾아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소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정보를 좀 탐색을 기본적으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좀 좁고 깊은 생활기록부 같아요? 아니면 넓고 얕은 생활기록부 같아요? 다양성을 아예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좁고 깊은 생활 기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RNA란 키워드로 확 묶을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좁고 깊죠. 그러면 본인이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비교과가 있다면 뭐예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A와 관련된 모든 비교과였는데요. 사실 RNA 내용을 과학에 집중적으로 쓰기도 했지만 자율진로 개세특에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비교과가 제일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구체적으로 예시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3학년 진로였는지 자율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마무리하는 내용 썼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해온 이 탐구 내용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발표함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도 여러 번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낸 그 3스텝에 대한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해서 낸 게 가장 효과가 컸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감동인데요. 3년간이 대장정이. 그럼 반대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다 하는 비교과는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계랑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뭔가 엄청난 생기부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마냥 어려운 내용만 쫓아다녔었거든요. 이해도 못하는 내용인데 그걸 탐구 주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잘 풀리지도 않고 보고서도 잘 안 써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는 그런 탐구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나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좀 괜찮았는데 도움이 됐겠는데 하는 비교과도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화학부여서 약에 대한 수득률을 높이는 실험을 2학년 때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3학년 때 르샤틀리의 원리를 배우고 그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수득률을 더 높일 수 있겠는데 하고 재실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진로 선생님께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한 걸 보시고 이게 바로 적극적인 탐구다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특이라고 하면은 가볍게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인데 제가 우연한 기회로 입학 사정관님들이랑 제 생기부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생특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생기부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그 질병이랑 의학 쪽도 관심이 당연히 많으니까 비교과가 좀 있었는데 혹시 의과대학도 준비를 좀 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의과대학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말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진학하는 친구들이 지난 솔루션 데이터를 봤을 때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뭐 내신이든 비교과든 녹록지가 않을 때 좀 돌리는
학과이기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례 뭐 동기들이나 선배들 봤을 때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엄청 자세하게 해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있는 것 같아요. 나부터가. 네, 저부터. 이제 의대 붐이 좀 일면서 생명과학 관련 학과로 다시 돌리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이제 의대 관련 비교과, 뭐 질병이나 의학 관련 비교과가 생명과학 관련 학과에 좀 득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실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 이제 생명과학에 질병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학이나 질병을 다룰 때 생명과학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다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쓰기 나름이니까. 네. 이제 합격 실적을 봤을 때 이제 생명과학 계열에서는 되게 승리를 많이 거뒀는데 의과대학은 살짝 아쉬워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 내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내신이 그렇게 엄청난 최상위권의 내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능 최저를 준비하면서 사합을 포기하고 삼합으로만 맞추자라고 했기 때문에 높지 않은 내신과 그리고 최저도 삼합으로만 준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4합이면 좀 맞추기 좀 더 어려우니까. 그럼 전반적인 메디컬을 좀 쓴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의학과에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왜 한의학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서 쓸 당시에도 그렇고 합격 시즌에도 그렇고 연구를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로 계획 혹시 있을까요? 확실히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니까 더 공부에 대한 열의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더 많은 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으로서의 제 목표입니다. 이제 비교과가 아무리 조금 활동을 잘 했어도 사실 세특이 좀 아쉬우면 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럼 본인 생활기록부에서 이건 살짝은 아쉬웠다 하는 세특이 있을까요? 수학 부분에서 제 수학적 역량이 엄청 많이 드러난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진로랑만 엮인다거나 아니면 제 태도만 보여지는 그런 세특들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수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세특이란 어떤 게 있어요? 개념에서 예리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풀이 방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좀 본인의 수학적 역량을 드러내는 활동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신 파트로 좀 넘어가 볼 건데, 내신이 좋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뭐예요? 국어 과목이에요. 국어 어려운 이과생들 진짜 많은데, 국어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과생 치고 국어를 엄청 좋아해서 3학년 때 이제 명예문과 얘기도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문학을 제일 좋아해서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개념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문학 개념어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없다면 뒤에 나오는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기출을 풀 때도 뭔가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개념어 학습을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념어 학습이 끝난 후에는 본인이 푸는 방식을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강의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뭔가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법을 좀 본인만의 스타일로 익히고 나면 그렇게 실력이 탑재된 후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인문학도 이제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읽어내고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독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학, 비문학 나눠서 좋은데요? 이건 좀 자신이 없었다 하는 과목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문과의 또 다른 의미는 과학을 싫어하는 이과생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사실 생명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탐을 어려워했는데 특히 물리, 화학을 좀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응용생물화학부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늘 제 합격에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응용생물화학부랑 좀 연관된 과목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1학기를 화학을 수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연관이 있는 과목은 화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교과목들을 보면은 곤충이나 식물이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명화학 중에서도 식생물 파트가 가장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RNA나 뭐 질병 쪽 진로를 세우고 연구를 해왔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관련 있는 선택 과목 선택한 건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RNA를 다뤄야 하다 보면은 일단 생명과학이 무조건 들어가게
싶고요. 그리고 그 RNA를 가지고 뭔가 변형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고 보면은 그런 화학적 성질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랑 화학이 가장 깊이 있게 연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거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면서 이제 동시에 진로 과목을 선택할 때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무조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보고 가장 연관 있는 과목들이 뭔가를 엄청 많이 고민한 후에 선택을 했어요.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단순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커리큘럼 보고 뭐 선택 과목을 결정했던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시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메디컬 쪽에 입시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커리큘럼을 보면서 물리보다는 화학생명에 더 가까운 쪽이 많아서 그래서 화투생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주변에 이과면 공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보통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좀 차이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이제 화투생투를 선택을 했지만 그 생투, 물투를 선택할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저랑 딱 드러나는 비교점이 저는 약대를 쓸 수 있지만 공대를 쓸 수 없고 그 친구들은 공대를 쓸 수 있지만 약대를 쓸 수 없다. 이런 게 확실한 차이점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약대 안 썼잖아요. 네, 그건 야, 가능했다. 네, 가능했다. 가능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특히 고3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했었고요. 한참 진짜 공부에 빠져 있을 때는 11시간, 12시간까지도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게을러거나 아니면 내신 기간이 아니라 좀 쉬어가는 기간일 때는 그래서 제가 기숙사생이었기 때문에 못해도 5시간 정도는, 6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잠은 좀 잤어요? 저는 이제 1시간 반의 법칙을 엄청 믿는 사람이었어서 잠을 충분히 자도 할 일에 영향이 가지 않을 때에는 보통 6시간 정도 채워서 잤고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나 좀 중요한 때는 4시간 반 정도가 평균 수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완전 맹신해요. 그래서 대학 와서는 7시간 반씩 자요. 사람이 없을 때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회의까지 가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혹시 T이신가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매일 내려가는 게 제 루틴이었어서 서울대학교는 웃음 양극화가 심하다.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작한 이번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잘 보셨나요?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시험에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했는지, 3년간 진로 목표는 꾸준히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에 임하는 솔직한 마음가짐과 각자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쳤으며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언제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방향성 및 비교과 계획을 위한 1-9 전략 서류 솔루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위한 메이저 서류 솔루션, 인적성, MMI, 재시문 교직 면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통합형 메이저 면접 솔루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정시 솔루션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여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